안녕하세요. 주식을 사랑하는 개미가 뭉쳤다 아는 것입니다. 이도영, 김성재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하고 세계 증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었잖아요. 2차 대유행이 아닌가 하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좀 또 코로나19가 경제를 좀 흔드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언론 기사 보니까 좀 겁을 주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슬슬 또 언론들이 심심한가 봐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눌릴 때 됐다. 네. 계속 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정말 경제방송을 열심히 보고 인터넷 기사나 정보를 많이 봤을 때랑 네. 안 봤을 때랑 나의 수익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고질병이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하나는 정보 집착증. 그래서 뉴스를 열심히 찾아보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사전에 노는 돈은 없다. 몰빵 정신. 네.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인 그 정보 집착증에 대해서 그게 과연 우리가 투자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실 이번 코로나19 때 저희가 주가가 내려가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 내려가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너무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언론에서 더 헷갈리게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네. 네. 뭐 어떤 찾아보신 것 중에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나요? 네, 요번에 코로나19가 발병한 상황부터 그 주요 뉴스들만 제가 몇 개 캡처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주가가 어땠던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일단 여기 뉴스 캡처한 거 보시면 첫 번째 거 보면은 네. 1월 5일이네요. 1월 5일이고 원인 불명의 폐령이 급증했다. 깜깜이 정보 통제에 뭐 제2의 사스 우려 확산. 그리고 중국 폐렴의 첫 의심 환자 확인. 요때가 1월 9일이에요. 네. 그리고 1월 13일 날에 국내에 처음 유증상자가 나와요. 네. 그래서 중국 우한시 폐렴 관련이 없는 걸로 뭐 판명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1월 초부터 그런 약간 전초전 같은 느낌의 그렇죠. 기사들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 주식시장은 우상향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19년에도 여름에 막 미중무역, 거기다가 그 이후에 또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막 굉장히 힘들었고 코스닥도 한 470까지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2020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경제를 부흥시킬 거야. 그리고 이미 2020년 넘어가면서부터 기대감이 사실 많이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딱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큰 영향을 안 받았고 1월 말에 또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처음 한 2, 3일만 영향이 있었고요. 의외로 그냥 바로 또 반등을 해서 우상향을 좀 한 상황이었는데 큰 일이 한 번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신천지 사건. 네네네. 네. 신천지 때 그 대구에서 확진자가 한 번 왕창 나오죠. 네. 네. 하루에 몇백 명씩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버스로 막 투자가 막 몰려요, 막.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3월 9일 기사네요. 네. 그래가지고 팬데믹 조짐의 하락장 베팅 인버스로 돈 몰린다. 네. 그래서 인버스 ETF 거래대금 2.8배 폭증하고 한 달간 10%가 넘는 수익률을 봤다. 그래서 이때는 진짜 막 떨어질 때예요. 그런데 이게 막 떨어지는데 또 이 와중에도 또 1700, 1650을 지지해 줄 거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나오죠. 네. 제가 요 캡처해 놓은 기사를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기간 중에서도 계속 인버스가 계속 강세할 거다. 돈이 몰리면서도 또 지지해 줄 거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존리 대표님처럼 라인아웃 당장 막 무조건 더 사. 막 이랬던 분도 계셨고. 그래서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나 경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전문가들은 네. 1000까지 코스피 지수가 네. 1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네. 라는 얘기 맞아요. 나눈 사람들도 있었고, 네. 어떤 사람들은 곧 반등할 거다. 굉장히 많이 헷갈릴 때였던 것 같아요. 또 다음 기사 보시면요. 네. 폭락장 뒤에 의외로 빠른 회복, 증시 데드캣 바운스 대 V자 급반등. 데드캣 바운스 우려도, V자 반등, 데드캣 바운스, 국내 증시에 쏠린 투자자들의 의심 어린 시선. 이 날짜가 보시면요. 3월 25일부터요. 4월 29일까지예요. 한 달 동안 얘기하네?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데드캣 바운스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한 달 동안 어떻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고 반등하는 중간에 이거 분명히 오르다 떨어질 거야. 이게 N자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공포 바운스가.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떨어질까를 한 달 내내 언론에서 나와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개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렇죠. 공포 심리가 굉장히 네.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네.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학개미 운동 들어보셨죠? 이 언론 기사들이 또 보면요. 네. 개미들이 사서 삼성전자는 안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개미들은 어차피 사도 오래 못 가져가. 뭐 이런 식의 그 약간 개미들 비꼬는 듯한. 예, 외인들은 나가는데 개미들만 산다. 사실 외인들이 나가거나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건 환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도 냉정히 따져보면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맡겨가지고 다시 장이 안 좋아서 회수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냥 그런 설명은 전혀 없이 그냥 뭐 약간 비꼬는 듯한 네,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는 제가 사실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느낀 게 우리가 좀 똑똑해져야겠다. 그래야죠. 네네네. 하지만 결국 개미가 어리석니 어쩌니 해도 결국 삼성전자 잘 갔어요. 지금 보면은 승리한 거죠, 개미들이.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경제가 안 좋다는 식으로 몰아가잖아요. 근데 냉정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뉴스에서는 뭐 다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또 뒤집어 보면은 계속 흑자였던 그렇죠. 걸 보면은 그렇게 안 좋았던 것도 아닌 그렇죠. 것 같은데. IMF 때 1년, 2008년 때 한 분기 네. 빼고는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우상향했거든요. 그렇죠. GDP는. 네. 저희가 한 달 내내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미를 좀 비꼬는 기사도 있었고 데드캣 바운스 얘기는 한 달 내내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올라가는 거 떨어질 거야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힘들고 사실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조니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라인나우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골라서 꾸준하게 매수를 했다면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어서 여기 코로나가 좀 지나고 나면은 기업이 정상화되면은 내가 가진 기업이 싸게 사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구나 지금이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 이제 시장에만 몰입을 했다면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었었겠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론은 개미 투자자로 하여금 클릭을 많이 하게끔 그렇죠. 제목을 짓고 내용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말, 그리고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좀 교묘하게 돌려서 하는 말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사람들이 클릭하기 좋은 내용의 글들만 싹 넣는 식의 기사들이 사실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군중 심리가 네. 약간은 부정적인 거에 좀 더 혹하는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기사들도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네.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모임분들한테 언론 기사는 그냥 시장 돌아가는 정도만 보고 이왕이면 최종 확인은 다트나 차라리 증권사 리포트를 보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워렌 버핏 있잖아요. 네. 왜 그분도 뭐 요번에 이제 피해 많이 봤다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긴 했지만 사실 그분은 막 몇십 년의 주식시장에 살아남으신 분이잖아요. 네.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론은 내 눈앞에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다. 그래서 내가 눈앞에 뭐가 있는지 보는데 굉장한 방해를 준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네네. 쓰고 싶지 않아서 월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오마에서 그냥 네. 거주하시면서 네네. 트레이딩 하시는 거니까 네네네. 투자를 맞아요. 하시는 거니까 뭐 그런 걸로 보면은 뉴스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네. 아니다. 그러니까 잘 가려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팩트 위주로.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는 물길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헤엄을 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거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대응을 하신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 얘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문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피터 린치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 예측은 그냥 쓰레기래요. 그리고 경제 예측에 14분을 쓰면은 12분은 날린 거래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 있잖아요. 네네. 그 기업에 관계되는 지표만 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대가분들이 하는 말씀이 항상 겹쳐요, 이게. 그러네요. 대가분들은 네. 대부분 다 뭐 시장이나 흐름에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네. 기업, 네가 투자하는 기업에 훨씬 그렇죠. 더 네. 집중하라. 그리고 대응하고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정말 큰 변화가 있는 시장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를 약간 좀 보는 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추측성 기사나 아니면은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배제하고 팩트 위주로 음. 그 기사를 보는 훈련?
그 기사를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긴 봐야죠. 예, 안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사 중에서도 네. 본인이 취해야 할 기사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네. 좀 키워가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번 큰 폭락의 장을 겪고 나서 생각이 든 게 오히려 내가 언론을 약간 끊었다면 좀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말 투자 대가들의 말대로 항상 공황에 있을 때마다 그 주식시장은 이걸 딱 극복해 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했던 거를 오히려 물탈 수 있는 자세로 네, 약간의 그 물타기에 탐욕을 부렸다면 더 정말 좋지 않았을까. 코로나19나 원유, 그리고 인버스, 그다음 뭐 데드캣 바운스 네. 이런 것들과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들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정말 요번 코로나19의 장은 저희한테는 되게 큰 공부가 됐던 시장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저희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뉴스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뉴스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뉴스는 어쨌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좋은 뉴스들을 선별하는 눈은 본인이 또 키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만은 투자했던 기업의 가치를 보신다면은 그런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